자, GF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공모 상장 아니고요. 그러니까 IPO 상장이 아니고 합병 상장입니다. 스펙이 우회해서 들어온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모에서 들어오는 고분들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 공모로 인한 뭐 물량 보유해서 무장 이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우회 상장한 K기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매자닌으로의 물량 부담은 똑같이 다 존재를 해요. 저 앞쪽에 우회 상장 합병 스펙 합병 상장에서 GF 하니까 이름 생각나는 게 GFC 생각 같은 이런 종목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자 합병돼서 상장이 되고 자 여기도 볼까요? 그러니까 합병돼서 상장이 나고 난 다음에 상장하고 주가 투이자 그냥 깔아버렸죠. 47만 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 보호해서 해가지고 그 물량만 신경을 쓰시는데 진짜로 무서운 물량은 그 보호해서 물량이 아니에요. 이 매자니로 들어가지고 깔아내는 얘네들이 무서운 거지. 공모에서 들어온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서 잡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 팔아도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가격에서 사는 거. 자, 이제 GFI로 돌아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지금 이쪽에서 쭉 달아 들어왔다 음봉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전기차 화재 관련주입니다. 소화, 소방 이쪽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테마를 쓴다 그러면 전기차 화재 쪽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이죠. 마이크로캡슐 소화 방제 기술 이렇게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LFP 배터리에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요게 뭐 혹은 ESS, UPS 등에 탑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하고 연결되는 이제 요런 쪽의 종목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혹은 그 화재 방지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KNS 있고 IB전, DSK 뭐 이런 쪽의 종목을 갖다 집어넣어놨는데요. 자, 여기 이런 종목들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자, 이 GFI 같은 경우는 또 이 개요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도 있죠. 마이크로 캡슐화의 세계 최초로 성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우회 상장을 시키고 그런 이제 고가에서 해 드시는 형태로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이 종목은 우회 상장으로 이렇게 합병 상장으로 들어온 종목 우회가 아니라 합병 상장으로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실적 마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실적 마사지는 그래서 240억에 50억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올라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요 정도는 그럼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워낙에 매출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0억에 7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 뭐 한 280억, 그럼 30억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 늘어나고 순이익은 요거보다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50억을 이익이 50억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1,600억이에요. 너무 비싸죠. 자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들어온 놈이건 IPO 들어온 놈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선 섹터가 굉장히 성장성이 큰 고성장 섹터에 들어가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고성장에 걸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서 뭐 로봇 타고 날라 들어오고 우주항공 타고 날라 들어오고 해서 막 튀어 날라 들어오잖아요. 스타트에서 시가서 깨져가지고 박살이 났다가도 링크솔루션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워낙 높게 상장이 돼가지고 개박살이 났다가도 이렇게 고성장 테마에 엮여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켓헬스케어 개박살이 나가지고 내려왔다가도 섹터가 워낙에 잘 나가는 고성장 쪽이 되다 보니까 뒤에 이런 타고서 이렇게 훅 바꾸고 이러고 날라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장 섹터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찾는데 자 전기 2차 전지 소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 텍스라고 볼 수 없죠. 이거 사실상 틈새 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정당화되지를 않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크게 날아갈 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비교 대상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비교 대상에서 뭐 지금 KNS 뭐 이런 쪽의 종목들 이런 걸 지금 잡아놨는데요. DSK하고 KNS 같은 경우에 본다라고 하면 자 2차전지 자동화 종목이지
아니죠. 그것도 그나마 시가총액 780억밖에 안 되고요. 매출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순익은 KNS가 조금 더 낮은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DSK.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 DSK의 경우는 또 반대로 좀 높아요. DSK 경우에는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적자 나오고 있는 기업이 또 여기는 또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까지 쭉 이러고 달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종류가 좀 다른 쪽의 종목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최초에다가 화재 이쪽으로 분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엠바이오니아. 자, 열폭주 방지 소재 ESS용으로 2차전지 열폭주 방지, 그리고 여기에 이 종목에 또 최초가 있죠. 여기 세계 최초 현만 페이터 개발 및 양산.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예전에 이 엠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들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자, 얘가요, 지금 이 고가 들어갔을 때, 이 슈팅 들어가서 고가 들어갔을 때가 지금 저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죠. 반 조금 안 되게 지금 깨져 있습니다. 18,000원이고 지금 만원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800억이니까요. 이 종목이 이 고가 들어갔을 때가 1,600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GFA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기대치가 고가로 되어 있다. 2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자, 그나마도 이게 마사지가 됐을지 어떻게 됐을지도 알 수도 없고 확인을 해봐야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서 붙으셔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의 당분간 마찬가지가 돼요. 이게 현재 이게 지금 이렇게 높아요. 높게 또 상장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첫날 같은 경우는 두시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 나오는 밑에서 양봉으로 들어올 때, 자, 오늘은 빠지시고요. 밑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요 다음 주 초반이나 해서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뽑아 올리자는 그런 최근에 이제 그 상장됐던 종목 중에, 자, 이런 식으로 깨져 내려갔다가 밑에서 양봉으로 돌아 나오는 이런 쪽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자, 이렇게 깨졌다가 밑에서 깨졌다 이렇게 양봉으로 나올 때 단타로 노리는 그 정도로 다루셔야 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서는 그렇게 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맞춰 보시면 여러분들 크게 잘못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동종 섹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높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압도적인 무슨 성장성을 보이는 섹터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단타 치는 게 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타 치는 것 같은 경우도 뭐가 있어야 단타를 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맛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강세 이런 분위기라도 형성이 돼야 단타를 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뭐 극찬리에 운영 중에 오르게 들어가시면 이게 신규 상장주 앞에도 얘기 드렸죠. 저희 신규 상장주 대부분의 종목을 일단 욕부터 때려받고 시작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는 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매년 12월과 1월 달에는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을 다룹니다. 이때는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어서 움직이는 때니까 12월, 1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세팅 시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르고에서 이거 보는 분들이 안 계실 거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이 신규 상장주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분한테 도움 받으면 위치 딱딱 잡아가지고 계산 딱 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신규 상장주 그거 다루면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이 보호 요소가 어떻게 작동돼서 돌아가는지도 설명드리고 있고 매일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르고 전문가 잘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